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서울시 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시 유아 대상 학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유아 사교육 실태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지현, 홍민정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고, 그 후 영유아 양육자이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영유아 사교육 포럼 최현주 부대표가 발언한 후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님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했으며 해당 학회 소속 만 2년 이상 경력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총 27인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기 인지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85.2%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학습에서의 자율성 저하, 낮은 학습 효과, 창의력 저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의 70.4%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수가 정서 발달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낮은 학습 효과, 영어 학습 거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영어 교육이 아동 발달의 측면,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조기 인지교육 교육과정 중에서 영유아의 발달에 부적절한 활동을 묻는 질문에 과도한 학습 시간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레벨 테스트 및 지필평가, 많은 사교육 가지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교육 받는 시간과 개수가 많을수록 영유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네 번째, 조기 영어 교육 교육과정 중 영유아의 발달에 부적절한 활동은 비디오, 스마트폰 등 영어 영상물 시청 활동, 뒤이어 이머전 교육, 영어 원서 읽기 활동 순으로 부적합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서 흔히 활용되는 수업 방식으로서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심각하게 제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기 인지 교육을 받거나 받은 영유아들은 짜증, 분노, 공격성 등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정서 문제를 나타내고 또 부모와의 관계 악화 문제, 학습 거부와 같은 행동 문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전문의들은 답했습니다. 조기 인지 교육이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전문의 대부분인 92.6%가 최소 1시간 이상 놀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중에서도 40.7%가 최소 3시간 이상의 놀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동에게 있어서 놀이 시간의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85.2%가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의견을 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 중심의 조기 교육이 성행하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선 대책 하나,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과잉 학습 예방에 관한 특별법, 일명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하여 학원과 어린이집, 유치원에 과도한 인지학습을 금지해 영유아의 놀 권리, 쉴 거리를 보장하며 학부모 및 교사에게 적기 교육의 중요성과 해당 교육과정 컨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영유아 인권법이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1대 국회 교육불평등 해소 4대 법안 여론조사 결과 영유아 시기에 놀 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으로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 시기만이라도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영유아 인권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개선대책 2,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일평균 교습 시간은 4시간 54분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 시간보다 길고 중학교 수업 시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놀이학원은 이보다 더 긴 5시간 34분, 최대 9시간 27분까지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등하원, 급식, 간식 시간 등 사실상 유아 교육기관의 형태를 띠고 운영되고 있는 학원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원들은 사교육기관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교육과정, 시설환경, 강사 자격 등과 관련해 법적인 제재를 거의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법적주의는 학원이지만 실제 교습행위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이중적 지위를 누리면서 시설, 강사,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법적 규제를 피해가는 편법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법을 개정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할 경우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 시설, 강사 및 교육과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개선대책 3,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나이스 학원 정보 등록 시스템을 영유아의 실제 일상과 실제 운영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이에 교습 대상에 반드시 교습 연령을 표시하여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걸맞는 교습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원 설립자가 정확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개선대책 4, 현재는 학부모들이 학원의 명칭만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인지 어떤 과목을 교습하는지 반일제 이상의 학원으로서 유아 교육기관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학원법을 통해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런 유아 대상 학원들의 명칭 표시에 대하여 의료법에서의 병원 명칭 표시 가이드라인과 같은 선례를 참고 삼아 명확한 기준 마련,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나이스 학원 정보 등록 시스템뿐만 아니라 광고 및 간판에서도 학원의 교습 과목, 교습 대상 등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 필요합니다. 강특구원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정부가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조속히 응답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더불어 향후 영유아 인권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민행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가 위의 재정 의지를 피력할 때 초정파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12월 1일 국회의원 강특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다음으로 영유아 양육자이자 영유아 사교육 포럼 최연주 부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4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양육자입니다. 제 아이는 내년에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할 기간이기에 신중하기 위해서 지난달 총 3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입학 상담을 받았습니다. 방문했던 기관 모두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방문한 기관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올해부터는 놀이 중심, 유아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관이 영어, 한글, 수학,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 음악, 한자, 드론, 코딩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누리과정 정규 시간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규 시간에 운영이 되다 보니 당연히 아동과 양육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고 전원 필수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정규 시간 교육에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이 교육청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문제 제기로 인해 행여나 내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아이 혼자 그 시간에 어딘가 방치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기관의 스케줄을 보면서 유아 교육기관, 보육기관에서마저 마음껏 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이도 시작이구나, 이렇게 학습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절망도 했습니다. 이것들을 거부하고 대안교육이나 공동육아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이유, 또 맞벌이 가정으로서 현실적인 이유로 다른 대안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라도 마음껏 놀며 생에 다시 오지 않을 영유아기를 행복한 시간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는 모두가 놀이의 천재라는 걸 저 또한 아이를 키우며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상황도 이런데 영어 유치원, 놀이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학원은 어떨까요? 저는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비싸고 잘 가르친다는 명색에 걸맞지 않게 골목과 상가에 위치해 있었고 유치원 교실 절반 크기밖에 되지 않는 교실에 아이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책걸상에 앉은 채 앞에 걸린 칠판과 선생님을 보며 정해진 스케줄대로 수업을 받았고 그 수업의 결과로 영어로 작성한 당시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글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5세, 6세, 7세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이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인가요? 다문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영어나 외국어, 저 멀리 외국 사례를 배우는 것보다도 먼저 내 주변 이웃과 친구들의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아이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려는 양육자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양육자들은 내 불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더 빨리의 늪에 밀어넣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양육자들을 제도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켜도 늦는다, 지금 안 하면 입학 후엔 더 뒤처진다며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각습 학습지, 학원, 교재교구 업체의 마케팅,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강요받는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이 양육자들을 흔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 미리 한글과 영어 알파벳을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고, 아이의 속도를 충분히 기다리며 마음껏 놀게 하라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시기에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어른들의 약속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자들이 고민 없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이 내 아이에게 제일 좋은 기관이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가도 균등한질의 환경 속에서 풍요롭게 놀며 행복한 유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두구 의원님의 마무리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강두구입니다. 오늘 저희는 출발선부터 부모의 배경에 의해 불평등이 유발되는 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상적인 이상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인권 보장과 그리고 교육의 출발선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2009년 전국 181개, 서울에만 66개 수준이었던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그 수가 약 4.4배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에만 유아 영어 학원이 288개 수준에 이른 것은 현재의 학원법으로 유아 대상 학원을 관리하는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은 앞서 양신형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선임 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교과목 중심의 조기 교육이 성행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영유아 교육기관의 과잉 교육 유발 행위를 이제는 규제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발달권, 건강권, 그리고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동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실제로 사교육 걱정 없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일은 시대적 과제이고 저를 포함한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21대 국회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향후 영유아 인권법 등 관련 법 재개정을 위해 많은 관계자분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영유아 사교육과 조기 인지교육 문제를 해결할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신장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두구 의원님의 마무리 발언까지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부터 참석하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네, 질문이 없으시면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을 2번씩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권 보장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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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불평등 조장하는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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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기자님들과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